5. 교회의 분리 1054년 1. 서기 천년대의 유럽 상황. 서방 제국은 멸망했지만 서방 교회는 살아남아서 성장하였다. 교회는 북서 유럽을 얻었지만 남부 지역은 회교도에게 다 빼앗겼다. 여기서 서기 천년경의 유럽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서기 천년경에 교회가 있던 서방 지역으로는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러시아가 있었다. 한때 제국의 심장부였던 이탈리아에는 게르만족들이 원주민들 가운데서 정착하여 결혼하게 되면서 서로 섞이게 되었다. 하지만 고대 로마 문명은 그대로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제국의 주요 지역이었던 갈리아에도 게르만족들이 정착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로마 문명화된 켈트족 및 로마인들과 섞였다. 갈리아 지역의 윗부분은 프랑크 게르만족이 차지하게 되면서 프랑스로 불리게 되었다. 네덜란드는 로마군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떠난 이후 남쪽 지역에는 프랑크족이, 동쪽에는 섹슨족이, 북쪽과 서쪽에는 프리시안족이 거주하였다. 이들 세 부족들은 모두 게르만족에 속하여 있었다. 영국에는 로마군이 떠난 후 로마 문명화된 켈트족이 게르만 앵글족과 섹슨족으로 대치되었다. 이 지역은 로마 정권 하에 브리타니아로 불리던 곳이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은 앵글족으로 따라 잉글랜드로 불리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은 로마 제국에게 점령된 적이 없었다. 이 나라들의 시민들은 순전히 게르만족이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역시 로마 제국에 속한 적이 없었다. 아일랜드의 켈트족과 스코틀랜드의 픽트족은 게르만족이 아니다. 영국 북부에 살던 족속이었지만 스코트족에게 정복당하였다.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들어가 그리스 정교가 설립되었다. 2. 서방교회가 게르만족에게 속하게 되다.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것처럼 서방교회는 거의 대부분 게르만족들이 차지하였다. 서방교회의 기원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들이었지만 게르만족들의 침략과 함께 서방교회는 그들에게 넘어갔다. 게르만족들은 문명화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 문명은 교회를 통하여 야만적인 게르만족들에게 전수되었다. 즉 라틴어, 문학, 기술 등이 전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서방교회는 주요 회원이 대부분 게르만족들이었지만 라틴 교회라고 불리게 된다. 이에 우리는 중세 시대 초기부터 매우 두드러진 특성을 보게 된다. 즉 서방교회는 라틴어와 로마 문화를 지녔지만 대다수 게르만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서방교회가 게르만족에게 속하게 된 것은 교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교회 문화와 전혀 다른 요소가 마치 누룩처럼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누룩은 이제 수세기가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빚을 것이다. 3. 교회가 둘로 나뉘다. 동방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 동방 제국은 게르만 야만족의 공격을 견디어내므로 천년을 버티었다. 하지만 앞과에서 다룬 것처럼 동방 제국은 회교도 아랍인들에게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빼앗긴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던 교회는 비참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동방 제국은 소아시아와 발칸 반도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들은 건재하였다. 동방 교회 언어는 그리스어였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 사건과 더불어 교회는 둘로 나누게 된다. 이로 인해 교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아직까지 교회는 하나였다. 이제 하나의 교회로 천년을 견뎌온 교회는
서기 1054년에 동방 그리스 종교와 서방 라틴 교회로 나뉘게 된다. 이 분리는 사실 이미 예고되어 왔었다.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 1000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여 왔었다. 그들의 다른 입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교회의 두 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성 차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동방교회 측 사람들은 동양적인 특성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서방 측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였다. 로마 제국이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제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자 서방 및 동방 측 교회 역시 여러 면에서 서로 더욱 달라졌다. 특히 서방 측 교회가 교황 체제를 통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관리하는 영역에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자 동방 교회 측은 더욱 자치의 권위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월이 흐를수록 두 측의 교회는 서로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건을 통해 두 측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 과에서 두 측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리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4. 동방교회의 소강 상태. 그리스어를 말하는 동방교회는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배출한 바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아타나시오스, 오르겐 등이 그러하다. 동방교회의 마지막 위대한 신학자는 고향의 아름다운 이름을 따온 다마스커스 요한이었다. 그는 그의 책 지식의 셈에 동방교회의 신학의 발전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요약하여 놓았다. 다마스커스 요한의 위대한 이 작품은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동방의 그리스 교회의 신학 지식이 서방 라틴 교회로 전수되었다. 하지만 11세기경 동방 그리스 교회는 연로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다. 마치 동방 교회는 고인 웅덩이와 같았다. 그 이후 동방 그리스 교회는 거의 없어진 상태처럼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라틴 서방 교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서방 교회는 고인 웅덩이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틴 교회는 젊고 활기찬 게르만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 내내 힘이 차고 넘쳤다. 라틴 교회는 고인 웅덩이가 아니라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았다. 어떤 때는 파도가 마치 산처럼 밀려오기도 하였다.